자, 그럼 여기 오늘 이 풀다운 메뉴에서 도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구에서 보면 작업 공간, 뭐 팔레트부터 해서 쭉 옵션까지 여러 개가 있죠. 자, 여기 도구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업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죠. 작업 공간. 자, 오토캐드 클래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D 및 제도 주석 해가지고,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건 지금 오토캐드 클래식 사용하면 가장 무난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는 버전은 2008이고 제 지금 여기 화면은 2012인데, 자, 여러분들 제도 및 주석하고 저의 제도 및 주석하고는 좀 틀려요. 자, 오토캐드 버전 2010 버전부터는 제도 및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런 메뉴들로 바뀌게 돼요. 메뉴의 형식이 리본 메뉴라고 해요. 리본 메뉴. 리본 메뉴로 바뀌어서 뭐 그룹별 그리고 탭별, 자,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떤 버전이든 얘네들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2008 버전 쓴다고 우리가 낮은 버전을 쓴다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제 화면하고 여러분들 화면하고 색상이 조금 틀리고 뭐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틀리지만 보는데 크게 지장 없죠. 뭐 아이콘의 모양이라든지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이 버전을 사용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일단 그 그리기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맨 밑에 있는 옵션이에요. 옵션. 자, 옵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 거기 그 화면이 하얗게 나온다는 친구, 혹시 여기 밑에 모형 배치 1, 배치 2 중에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화면이 하얘요? 자, 그거는 도구 옵션에서 한번 설정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옵션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파일 탭부터 해서 파일 탭, 화면 표시 탭, 열기 저장 및 열기 및 저장, 자, 그리고 쭉 해서 프로파일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도 물론 상당히 내용도 많고 설명한 부분도 많은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자, 먼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나오는 파일 탭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 탭. 자, 파일 탭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딱 두 가지만. 한 가지는 자동 저장 파일 위치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자, 중간에 보면 자동 저장 파일 위치가 있죠. 보여요? 자,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자, 여기를 클릭해 봤더니 뭔가 뭐 쭉 여기 어떤 경로가 이렇게 나와요. 얘 말 그대로 자동 저장의 파일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자, 근데 얘는 우리가 특별하게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았을 때, 좀 작업하다가 다운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동 저장 파일을 찾는 위치가 여기다라고 해서 찾아가서 그 파일을 다시 복구를 시키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다운되는 경우 별로 없죠. 예전에야 뭐 블루스크린이라고 해서 파란 화면에만 그 뜻도 모르겠는 뭐 영문 쭉 나오고, 자,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뭐 중요한 파일을 내가 작업하다가 뭐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자동 저장 파일 위치에서 찾아서 지금까지 저장했던 거, 작업했던 거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열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어디서 확인한다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면 돼요.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템플릿 설정이에요.
밑에 보면 템플릿 설정 있죠. 제가 좀 전에도 템플릿 그렇게 강조를 했죠. 자, 템플릿 설정을 딱 클릭해 봤더니 여기에도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네 가지가 있죠. 자, 템플릿 설정에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부터 시트 작성 및 페이지 설정 재지정을 위한 뭐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만 세 번째,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좀 말이 어렵죠?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말도 써왔던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빠른 새 도면이라는 단어 있죠? 빠른 새 도면은 그 명령이고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빠른 새 도면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아이콘 사용할 거니까 아이콘인데, 빠른 새 도면을 실행했을 때 기본 템플릿 파일이 어떤 파일이 실행이 될 거냐, 그걸 설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빠른 새 도면이라는 아이콘을 딱 클릭했을 때 기본 템플릿 파일이 적용이 될, 그 실행이 될 템플릿 파일을 내가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템플릿을 내가 사용할 거냐, 그걸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세 번째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클릭했을 때 앞부분에 플러스 표시 있죠? 플러스 표시 클릭했을 때 여기 뭐 나오는 거 있어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 자, 저는 먼저 제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자, 저처럼 자,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자고요. 어떤 것을? 템플릿 파일을. 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서 찾아보기. 자, 오른쪽 상단에 찾아보기 버튼 있죠. 자, 찾아보기 클릭하고, 자, 그랬더니 찾을 위치가 템플릿이라는 폴더예요. 템플릿이라는 폴더.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쭉 찾아가 보면 어디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템플릿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이 템플릿 파일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의 템플릿 파일을 지정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기본값을 쓰자고요. 자, 이 중에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파일 설명하면서 파일 탭에 있는 신규, 자, 그거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템플릿 파일들 중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템플릿 파일들 중에 어떤 거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ISO. ACAD, ISO. 자, ACAD하고 ACAD, ISO 이 두 가지가 있는데, ACA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치 계열이라고 했어요. 인치 단위라고 했어요. 인치 단위. 자, 그래서 우리가 ACAD, ISO를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이네요. ACAD, ISO 선택을 하고 열기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에 여기 쭉 들어가 있죠? 뭔가 어쩌고저쩌고 쭉 들어갔죠? 자,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 확인 눌러볼게요. 적용 확인. 자, 제가 지금 옵션에서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을 설정을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죠? 빠른 새 도면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선택을 했을 때
아이콘을 내가 클릭했을 때 적용이 되는 템플릿 파일을 내가 지정을 한 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풀다운 메뉴 편집.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풀다운 메뉴의 편집. 아니, 편집이 아니라 풀다운 메뉴의 파일. 파일에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신규 도면을 한번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신규 새로 만들기 선택했더니 템플릿 선택하라고 나오죠. 여기서 어떤 거 선택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ACAD ISO 요거 선택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름에 뭐 드로잉 1, 드로잉 2, 드로잉 3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가겠죠. 자, 여기 종료하고요. 취소하고. 저 ESC 눌러서 취소하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파일 그 풀다운 메뉴 파일 메뉴 바로 아래 보면 빠른 세도면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자, 빠른 세도면 보여요? 빠른 세도면 보이죠? 자, 이 빠른 세도면을 클릭했을 때, 자,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위에 부분에 여러분들 드로잉 몇이라고 돼 있어요? 드로잉 1? 드로잉 1이라고 돼 있죠. 뭐 2가 됐건 3이 됐건 어쨌든 그 숫자가 지금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빠른 세도면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빠른 세도면을 클릭했더니 뭔가가 화면이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도면 번호가 틀려졌죠? 이름이 틀려졌죠?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자, 그걸 확인해 보려면 윈도우에 보면 자, 드로잉 저는 지금 1은 아까 제가 삭제를 해서 없고 2, 3 지금 두 개가 생겼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빠른 세도면을 하나만 더 클릭을 해보면 자,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템플릿 파일을 지정을 해놓고 사용할 때 여기다가 빠른 세도면이라고 하는 그 도구의 파일 탭에서 거기서 이 뭐죠? 템플릿 파일을 설정해 놓고 사용을 하면 굳이 우리가 막 이렇게 아까처럼 신규 들어가서 어디 뭐 선택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바로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아까는 분명히 내가 여기 옵션에서도 설정을 해놨는데 풀다운 메뉴 도구의 옵션에 분명히 여기 설정해놨죠. 파일 탭에 템플릿 설정해놓 지금 여기 빠른 세도면에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설정해놨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 빠른 세도면은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파일 탭에 새로 만들기 얘는 왜 안 되죠? 명령이 틀려요. 얘 빠른 세도면 아니잖아요. 빠른 세도면 아니잖아. 새로 만들기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우리가 쓰는 템플릿 파일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템플릿 파일이 아까 ACAD ISO 요거 하나만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ACAD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빠른 세도면이라는 이 명령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면 저기 아까 도구의 옵션에 들어가서 설정 바꿔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번거로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여기 빠른 세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아까 도면 옵션에 설정을 해놓고 내가 가끔씩 쓰는 거 어쩌다가 한 번씩 쓰는 거 그런 것들은 파일 탭에 신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풀다운 메뉴 도구의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화면 표시 탭. 자, 두 번째 화면 표시 탭. 자, 화면 표시 탭에 윈도우 요소가 있어요. 윈도우 요소. 화면 구성 표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나중에 여기 그 중간에 보면
도구 화면 메뉴가 어디 갔지? 자, 여기는 지금 화면 메뉴라고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 자, 중간에 보면 화면 메뉴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나중에 그 화면 메뉴 표시는 원이나 호 우리 공부할 때 잠깐 쓸 거예요. 어쨌든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볼 거는 바로 여기 그 끄트머리에 있는 색상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색상. 자, 우리 아까 화면이 하얗게 나온다는 친구 있었죠? 여기 지금 그 기본 부분이 하얗게 나와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모든 컨텍스트 복원이라고 한번 먼저 클릭해 보세요. 저 친구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을 지금 까만색 화면인데 하얀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저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하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뭐 마우스 커서의 모양, 커서의 색깔,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색상을. 자, 그럼 그 바탕화면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자, 바탕화면 여기 그냥 여기 그 컨텍스트나 인터페이스 요소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 있는 색상 있죠, 오른쪽에. 색상 클릭해서 하얀색으로, 흰색으로 클릭해 놓고 적용 및 닫기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화면이 바뀌죠? 화면의 색상이 바뀌죠? 자, 이 부분은 근데 우리는 항상 까만색으로 놓고 사용을 할 텐데, 자, 하얀색으로 놓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첫 번째,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자,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먼저 까만 화면에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까만 화면에서 제가 편집에 우리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배웠는데 편집에 복사, 자, 복사를 했어요. 사각형을 하나 복사를 했어. 자,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붙여넣기 해요. 여러분들 한글 지금 배우고 있죠? 컴퓨터 시간에. 자, 한글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엑셀에 붙여넣는 건 제가 보여준 것 같은데, 그죠? 참, 한글에 붙여넣기 한 것도 보여준 것 같은데, 둘 다 보여줬죠?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설명했었죠? 자, 그렇게 이럴 때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그림 형식으로 얘가 복사를 해오기 때문에 이 까만 화면에 까만 바탕까지 그대로 얘가 복사를 해와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캐드에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색상을 아예 바꿔서 옵션에 화면 표시 색상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래서 여기 한글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 작업할 때는 이 흰색을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제가 얘를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자, 노란색으로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우리 특히나 도면은 작업할 때 이런 그 문서에 노란색으로 선을 출력한다든지 할 때 잘 안 보여요. 흰색 종이에는 노란색, 그러니까 밝은 색의 계통, 자, 이런 색의 계통의 선들은 글자나 선들은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도면은 여기 우리 화면은 까맣게 놓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색상 탭에 뭐 예를 들어 십자선이 지금 저는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얘를 십자선에 자, 클릭해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자, 여기
십자선을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적용 및 닫기. 자 하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십자선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저는 지금 바꾼 게 이 바탕화면 그리고 십자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꿨죠. 자 얘네들 간단하게 옵션에서 화면 색상에서 모든 컨텍스트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주면 싹 바뀌어요. 초기 상태로. 자 화면과 십자선 기본값으로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도구의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윈도우 요소 바로 밑에 보면 배치 요소가 있어요. 배치 요소. 자 여기 보니까 배치 및 모형태 표시, 자 그리고 용지 배경 표시 이렇게 쭉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죠. 배치 안 했네. 자 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자 지금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배치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긴 할 텐데, 자 왼쪽 하단에 보면 모형 배치 1, 배치 2,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사용해 본 친구 있죠? 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얘는 이 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엑셀의 시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치를 설명하기는 조금 자 배치 요소는 제가 배치를 설명할 때, 특히나 지금 조금 이따가 설명할 배치,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의 설명이고, 우리 출력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자 화면 표시 해상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호 및 원 부드럽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자 우리가 쓰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리고 얘를 너무 조금 해서 얘를 확대를 해봤더니 분명히 제가 원을 그린다라고 했는데 얘가 각져 보이죠? 한 32각형 정도 돼 보이네요. 48각형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제가 분명히 원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각져 보여요. 자 이거는 그래픽상의 문제예요. 문제는 아니고 그래픽이, 자 여기서 리젠이라는 명령을 주면 얘가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리프레시 관계겠죠. 자 그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을 여기를 1000, 지금 기본값이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숫자를 많이 주면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따로 이렇게 그 작업을 안 해도, 그러니까 리젠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따로 안 줘도 얘가 이렇게 그 해상도를 좀 부드럽게 표시를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십자선의 크기가 있어요. 십자선의 크기 중간에 십자선의 크기를 제가 100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100. 자 여러분도 한번 100이라고 놔볼까요? 자 여기 스크롤바를 쭉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겨서 100. 자 그리고 적용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죠? 자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스포 딱 생각나죠? 스페셜 푸스 요새 안 하나? 그래요? 서든어택 해요? 자 서든어택도 이렇게 그 나타나나요? 자
입자선의 크기를 아까 100이라고 줬죠. 자, 그런데 100mm, 미리가 아니에요. 화면의 비율이에요. 화면의 비율 100%꽉 차게. 자, 아까 5라고 기본값 돼 있던 거는 5%겠죠. 자,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길게 놓고 쓰면 불편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차라리 이게 더 편한데 지금은 불편하니까 그냥 기본값 5로 놓자고요. 자, 옵션에 자, 기본값 5로 맞춰놓고 자, 5가 됐든 10이 됐든 좀 줄이세요. 너무 꽉 차게 하지 말고. 자, 열기 및 저장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열기 및 저장.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그죠? 버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2007, 2008, 2009 얘네들은 같은 버전이라고 했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8이니까 2007, 2007, 2004 이렇게 나가겠네요. 자, 근데 저랑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버전이 2012 버전이에요. 2012 버전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2011 버전과 2000 뭐 이런 버전들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면 2009, 2008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2010 자, 2011, 10, 9, 8, 7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0, 2007, 2004, 2000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띄엄띄엄.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07, 2008, 2009 이런 버전들이 같은 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 하나의 포맷 2007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012지만 2010 버전은 같은 포맷으로 저장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파일 안전 예방 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파일 안전 예방 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0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 처음 아까 우리 파일 탭에서 여기 앞에 있는 파일 탭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설명을 했었죠. 한 가지는 어떤 거, 처음에 어떤 거 자동 저장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바로 여기에서 파일 안전 예방 조치에서 자동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위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10분 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10분 제가 설정할 수 있어요. 내 컴퓨터가 하도 불안해서 한 5분 정도로 하겠다. 5분이라고 맞춰줄 수 있어요. 자, 근데 5분이나 1분 나는 그 1분 해가지고 그 완벽하게 손실을 완벽하게 줄이겠다. 1분. 자, 그러면 1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시간이 그 간격이 작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작업하다가 얘가 자동 저장이라고 하면 잠깐 한 1초지만 자동 저장을 위해서 잠깐 멈춰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작업하다가 잠깐 멈춰야 돼. 그러니까 딱 끊기는 거죠, 작업하다가. 그래서 1분, 5분 이런 건 너무 짧고 한 10분 정도가 적당하긴 한데,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작업을 하다가 내가 그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10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한 9분 50몇 초에 다 했어요. 10분 10분 한 20초 정도에 다 끝냈어요. 근데 그때 딱 정전이 돼가지고 다운됐어. 그러면 내가 10분까지는 저장이 됐을 테니까 10분이 지난 다음에 저장이 되니까 10분까지는 저장이 됐을 테니까 한 20초 정도만 손해보면 되겠구나. 딱 열어봤는데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작업하고 나서 10분이 아니라 저장을 하고 그 이름을 주고 이런 빈 파일이 아니라 저장을 하고, 자,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줘야겠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작업 1시간 작업한 후 1시간 이후에 10분부터예요. 1시간 이후. 그거 꼭 기억하세요. 1시간 이후에 10분부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내가 작업했다고 바로 이렇게 찾아 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죠.
보여요? 자,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 놈이 바로 제가 처음 시간에 확장자 설명할 때 BAK라고 하는 그 백업 파일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설명할 때, 얘네들은 옵션에서 끄고 그 생성시키게 할 수도 있고 생성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백업본이 필요하면,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백업본이 필요하면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고,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해놓고 사용하는 거고, 자, 이 백업 파일이 계속 생기는 게 귀찮다, 해제하면 돼요. 해제하면 BAK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는 백업 파일이 생기질 않아요. 자, 그리고 임시 파일 확장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죠. 자, 그럼 계속해보면 자, 이제 여기 우리 열기 및 저장 탭 옆에 플롯 위켓이나 시스템은 그대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크게 볼 부분 없고요. 자, 중간에 보면 사용자 기본 설정 탭이 있어요. 사용자 기본 설정 탭. 자, 사용자 기본 설정 탭에 보면 윈도우 표준 동작이라고 해서, 자, 2번 클릭 편집, 자, 그리고 도면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도면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자,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긴 클릭, 자, 그리고 긴 클릭 지속시간 250m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체크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디냐면, 자, 사용자 기본 설정 탭, 사용자 기본 설정 탭에, 자, 윈도우 표준 동작이 있죠. 첫 번째 나오는 윈도우 표준 동작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도면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 표시, 자, 밑에 보면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자, 여기 클릭해보면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좀 말도 어렵죠.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긴 클릭, 자, 그리고 긴 클릭 그 지속 시간이 250mC래요. 자, 250mC가 몇 초인지 아는 사람? 그렇죠. 0.25초죠. 0.25초. 자, 0.25초를 기준해서 긴 클릭과 짧은 클릭이 있어요. 자, 우리 마우스 이 그 오른쪽 버튼 있죠. 오른쪽 버튼 MB3 버튼이라고 제가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 MB3 버튼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자, 적용 및 닫기, 적용,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MB3 버튼 한번 눌러보는데, 딸깍, 우리 그 클릭하듯이 MB3 버튼을 딸깍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딸깍 클릭했더니 어때요? 좀 전에 우리 봤던 이 옵션 창이 이렇게 뜨죠? 자, 이번에는 취소하고, 이번에는 꾹 눌러보세요. MB3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똑같이 누르는데, 누르는 건 똑같은데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간? 아까 0.25초라고 하는 250mC라고 하는, 자, 이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 이전에 얘가 그 동작이 되면 아까 우리 봤던 여기 뭐죠? 그 창이 뜨는 거고, 옵션 창이. 자, 그리고 내가 꾹 눌러서 좀 긴 클릭을 했더니, 자, 반복 옵션, 뭐 최근 입력 해가지고 쭉 여러가지 뭐 명령들이 나오죠. 팝업 창이 나오죠. 자, 아까, 자, 취소하고 딸깍 클릭해서 얘가 지금 어떻게, 아까 우리 옵션창 다시 들어가서 오른쪽 클릭 켜기 사용자가, 자,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이에요. 신속 클릭, 그러니까 우리가 클릭하듯이 딸깍 클릭해 보면 엔터키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긴 클릭을 하면 바로 가기 메뉴. 좀 전에 봤던 조그만 창이 바로 가기 메뉴 창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을 했는데 왜 얘가 이 옵션이라는 창이 뜨죠? 자, 캐드에서는 취소 눌러보세요. 자, 우리 캐드에서는 엔터키를 누르면 좀 전에 했던 명령이 실행이 돼요. 좀 전에 했던 명령이 다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우리가 명령이 옵션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옵션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좀 판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 태블릿이 말을 안 들어서, 자, 캐드에서는 엔터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캐드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키보드에 보면 엔터키가 있죠. 그런데 키보드에 보니까 엔터키가 두 개가 있으니까 거기 그 세 개 중에 두 개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키보드의 엔터키는 그냥 하나로 우리가 치자고요. 키보드에 엔터키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키보드에 보면 제일 긴 그 버튼이 뭐가 있죠? 그렇죠. 띄어쓰기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도 엔터키 역할을 해요. 물론 우리가 캐드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스페이스바는 그대로 스페이스바 역할을 하는데, 띄어쓰기 역할을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경우에는 엔터키 역할을 해요.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엔터키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엔터키 눌렀더니 또 옵션 창이 이렇게 뜨죠. 자, 스페이스바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똑같이 이렇게 옵션 창이 뜨죠. 자, 그리고 좀 전에 했던 MB3 버튼을 딸깍 눌렀을 때 엔터키. 자, 우리 캐드에서는 엔터키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명령을 종료할 때, 명령이 다 끝났다, 혹은 다른 지금처럼 좀 전에 했던 명령을 다시 실행할 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엔터키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250ml를 그 기준에서 신속 클릭과 긴 클릭 이 두 가지 체크를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도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도 탭에서는 우리가 설정할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준창의 크기. 죄송합니다. 이 조준창의 크기가 아니네요. 자, 지금 여기서 볼 거는 우리가 설정할 건 없고요. 볼 것만 있어요. 오토 스냅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오토 스냅 설정. 자, 이 오토 스냅 설정에 지금 뭐 표식기나 마그넷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오토 스냅의 색상이 어떤 건지, 색상이 뭐 초록색으로 저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살색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자, 여기가 색상이 살색으로 나타나죠. 자, 오토 스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안 배워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얘가 살색. 자, 저는 초록색이지만, 자, 여러분들은 살색이죠. 자, 우리 그 2000 몇 년도였나요? 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색깔을 살색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인권위에서, 그렇죠, 살구색. 잘 안 해요. 자, 그래도 저는 살색이라고 쓸 거예요. 자, 어쨌든 살색. 오토 스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살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거기에 보니까 마그넷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마그넷. 자, 마그넷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 여기 도대체 여기 그 컴퓨터에서 컴퓨터 그 본체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상에서 이 자석의 기능이 어떻게 필요할까? 자, 그거는 우리 이제 오토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만 오토 스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만. 얘만. 자, 얘만 오토 스냅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제부터는 저는 객체 스냅 혹은 오스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 스냅이나 오스냅, 거기에는 마그넷 기능이 있고 색상은 살색이다. 자, 이것만. 자, 그리고 자, 옆에 3D 모델링, 우리 3D 모델링 안 할 거니까, 자, 선택사항 3D 모델링 옆에 있는 선택사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선택사항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첫 번째로는 확인란의 크기. 확인란의 크기. 이 확인란의 크기 지금 뭐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오른쪽 끝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놓고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적용 확인. 자, 선택사항 탭이고요. 자, 그리고 확인란의 크기가 있어요. 확인란의 크기. 자, 그 부분은 오른쪽 끝까지 놓고, 자, 적용 확인 눌렀더니 어떻게 됐나요? 뭔가가 커졌죠? 마우스 커서가 커졌죠? 아까 우리가 십자선의 크기를 조절을 했었는데, 그죠? 화면 표시에서 십자선의 크기를 표시를 했었더니, 조절을 했더니 이 십자선의 크기가 조절이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기 확인란의 크기를 조절을 했더니 여기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사각형이 커졌죠? 자, 얘는 마우스 커서가 십자선과 선택상자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크면은 우리가 뭘 선택하거나 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너무 크면 처음에 이렇게 한 개나 두 개 있을 때 선택하기는 편하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 개 겹쳐 있을 때는 선택하기가 불편해요. 자, 그래서 너무 크면 부적당하고요. 자, 다시 한번 엔터키 눌러서 확인란의 크기는 반에서 3분의 1 정도 사이, 이 부분이 적당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작아 보인다, 그래서 난 좀 더 키우겠다, 그럴 때 사용해보고 좀 더 키우든가 하고. 자, 지금 처음에는 자, 한 3분의 1 정도, 앞에서부터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위치에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그립 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립 크기 옆에 그립 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 그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오토스냅처럼 그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색상이 파란색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요것만. 그립이 파란색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옵션에서 뭐 프로파일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볼 건 없고요. 자, 확인을 눌러서 이제 옵션을 종료를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도구, 그리기, 치수, 수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아이콘들을 통해서 공부해 나갈 거니까 치수나 그리기나 치수 이런 수정 이런 것들은 아이콘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고. 자, 이제 밑에 있는 도구 상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도구 상자, 아이콘 모음. 자, 도구 막대. 자, 이 도구 막대들은 자, 먼저 저랑 한번 통일을 해보자고요. 자, 마우스 커서를 왼쪽에 있는 우리 도구 상자들 있죠? 아이콘들. 자, 아이콘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왼쪽에 있는 아이콘 아무거나. 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켜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자, 뭐 위에 있는 선도 좋고 두 번째 있는 것도 좋고 세 번째 있는 것도 좋고 아무거나 하나만 마우스 커서를 위치만 시켜보세요. 자, 그리고 MB3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MB3 버튼. 자, MB3 버튼을 클릭했더니 뭐 여러 가지가 쭉 나타나죠? 자, 지금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체크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도구 상자, 예를 들어 그리기라고 하는 도구 상자가 지금 여기 이 화면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아이콘의 도구 막대가 안 나타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나타낸 거 말고 안 나타난 거를 하나 끄집어 내보자고요. 우리가 쓸 것 중에 많이 쓰는 게 치수라는 아이콘 도구 막대가 있어요. 치수. 자, 여기 저는 지금 여기 얘가 안 보이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혹시 치수라는 거 보여요? 치수가 보이면 그냥 클릭하면 되고요. 저같이 안 보이면 밑에 있는 삼각형 클릭해주면 치수가 나올 거예요. 치수를 클릭해주면
클릭해주면 자 저처럼 옆에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자 치수 안 보여요? 치수가 안 보여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커서를 이런 아이콘들 자 여기 보면 구분을 할 때 여기 창이 있어요. 창. 자 이런 역삼각형이 있는 창이 있어요. 자 이런 창 말고 일반 아이콘들이 있어요. 일반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켜놓고 자 일반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켜놓고 MP3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여러가지 도구 상자들이 나오는데 이 도구 상자 중에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 이름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없는 것들 중에 우리가 불러낼 때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 중에서 밑에 보면 치수가 있어요. 치수 클릭해보면 저처럼 혹시 이렇게 그 화면상에 띄워지나요? 자 이렇게 띄워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안쪽에 배치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상관없고 자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가로로 뉘어져 있는 이 도구 상자하고 세로로 서 있는 도구 상자하고 앞에 보면 자 저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음영 표시를 뭐 막대처럼 그려진 게 있죠. 자, 그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도구 막대를. 자, 여기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자 그리고 가로로 누워 있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치수라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이 도구 상자 위에 여기 이렇게 창에 이렇게 나타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치수라고 이렇게 파란색 창이 이렇게 그 위에 부분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잡고 드래그 해주면 되고, 자 저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오른쪽 옆에 딱 갖다 놓으면, 자 여러분들 한번 오른쪽 옆에 갖다 놓아 보세요. 자 움직이나요? 자 혹시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이런 이 아이콘 바로 밑에 또 작은 아이콘은 저 도구막대가 있지 않나요? 자 도구막대가 있죠? 오른쪽 하단에. 자 이 작은 도구막대는 없애보자고요. 얘를 없애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래그해서 X 표시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X 표시가 나올 거예요. 없애든가. 자 얘는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거 아니라 그냥 둬도 상관없는데 지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기 순서라는 도구막대인데, 자 여기 도구막대 위에 보면 저는 지금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막대 그 두 개의 음영 표시가 되는 막대 표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내면 얘네들이 이동이 돼요. 자 드래그해서 밖으로 놓고 X자 표시해주면 얘네들이 닫혀요. 자 다시 한번 끄집어 내볼까요? 자 이런 창 안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오토캐드나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는 작업 공간이나 혹은 여기 뭐죠? 도면층 뭐 이런 바이 레이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뭐 ISO 이런 것들, 이런 창에는 안 되고 이런 아이콘들 자 아이콘들 아무거나 MB3 버튼, 자 이 중에서 아까 저는 그리기 순서라는 도면 도구막대였어요.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물론 X자로 이렇게 우리가 없앨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를, 자, 그리기 순서인데, 그리기 순서의 체크를 없애면 얘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저는 여기 선생님하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화면하고 아이콘의 배치도 틀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도면 막대, 도구 막대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제 이런 질문 안 해도 되겠죠? 자, 우리가 주로 쓸 거는, 자, 위에 있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크게 만들 건 없고요. 왼쪽에 있는 그리기, 자, 오른쪽에는 수정 편집과 치수. 자, 이 정도만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이 도구막대들을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딱 이렇게 모아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제가 간단히 지금 여러분들하고 실습할 건 아니고 간단히 보여줄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해보자고요. 자, 저는 지금 도구막대를 제 이름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네, 자, 제 이름으로 된 도구막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쓰는 아이콘들을 여기에 등록을 시켜 놓고, 자, 등록을 시켜 놓고, 자, 지금 여기 확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송기영이라고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송기영이라고 하는 제 이름 어디 갔나? 아이씨, 왜 안 보여? 아, 여기 있네. 자, 송기영이라고 하는 도구막대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도구막대가. 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다 보면 내가 많이 쓰는 그 명령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구막대로 새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같이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도구막대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왼쪽 하단에 보면 X, Y라고 표시가 되는 좌표계가 있어요. 좌표계. 자, 이 좌표계. 자, 이 좌표계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얘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 그 위치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 거는 여기 밑에 있는데 선생님 지금 방금 이쪽으로 이동시키셨는데요. 자, 얘는 이 위치는 항상 x0, y0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죠? x0, y0라고 하는 그 위치인데, 내가 보는 것만 내 시선 있죠? 내 시선이 지금 여기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 시선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내가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저기 앞에 뒤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제가 움직인 거, 내가 지금 보고 여기서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 보면은 위치가 틀려지겠죠? 제가 이동한 게 아니고 내가 이동한 거죠. 내가 보는 위치가 이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보는 위치가 화면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이 화면 이동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는 내가 보는 위치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사각형이 있어. 사각형이 있는 거를 내가 종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종이를 내가 이만큼 이렇게 당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는 고정이 돼 있고, 내가 보는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좌표계인데, 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여기 안 나타나네. 자, 얘 이름은 UCS라고 해요. UCS. 이게 제가 판서가 안 돼서 좀 불편한데, 자, UCS라는 놈인데,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 우리 사용자가 작업하는 좌표계라는 얘기예요. 사용자 좌표계 UCS. 자, 그런데 이름이 UCS긴 하지만 명령어도 될 수 있어요. 명령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UCS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그냥 지금은 생각 안 해도 되고, 무조건 얘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